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교포 사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화를 해야 되느냐 그거야. 이렇게까지. 꼭 하여튼 언론 불회했잖아. 언론 불회. 꼭 신문사다 먼저 다뤄주고 그냥 하는 식인데 이건 뭐하다. 나는 처음에 이야기가 가능한 한 법적 투쟁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했어요. 법적. 왜? 이게 전체 지구촌에 알려지잖아 이게. 브라질도 뵐 수 없거나 너것도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는 우리들의 치부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겠다는 게 내 기본 방침이야. 아따 문제라든가 은행 구잡는 거나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씌운다는 거는 좀 어불성실 아니냐. 내 부분적 책임을 져. 사과로 해. 그 이렇게 불운일에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한일회장한테 있는 거야. 책임 회피하려는 건 아니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사심없이 열심히 하려는 그 지나친 의욕이 화를 초래한 결과냐. 또 타고난 내 성품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좀 섭섭한 거는 고문단한테? 고문단들이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현직 회장을 불러놓고 한 번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그게 난 참 납득이 안 가. 오케이. 자, 그냥 오늘 그 선관위원장 위촉 겸, 여러 가지 요즘 그 교포 사이에 현안 문제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인터뷰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정관에 보게 되면은, 정관 몇 조예요? 정관, 주세요. 원래 정관, 한인의 이 정관이 사실 애매한 거요. 이게 정관 10조 제 10장 47조에 보면은 한인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토록 병시가 돼 있다고. 근데 사실 오늘 선관위원장 위촉할 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원래 7월 말까지 돼야 되는데 익히 선관위원장을 추대를 내가 몇 사람한테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교포사의 해난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 발표하면은 내가 도리가 아니겠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잡아놓고 위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 더더군다나 어저께 그 신문사들도 입회하에 한인에 와서 11일자죠. 어제 11일자로 금명호 씨와 신소연 씨 두 분이 와서 현직 한해회장 탄핵에 대한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문서를 우리 사무국장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오늘 교포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위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익히 7명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위원장 위촉을 한다는 것은 약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위촉금 다 만들어 왔다고 이게. 근데 오늘 위촉을 어저께 나한테 수락을 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은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임시 총회 탄핵을 요구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을 위촉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도리어 부담을 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걸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여러 언론사들이 모인 김에 한인회장으로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뷰를 잠깐 한다면은 현재 우리 한인회는 1962년도에 세워가지고 이민보다도 하루 더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한 소용돌이는 51년 만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불문을 하고 현직 회장의 연응한 불찰과 현직 회장의 무능함 소치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지난번에 내 교포 언론을 통해서도 정중히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교포 사회가 상당히 어떤 서남이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서남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본국에서는 RO 즉 혁명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내란 음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우리 교포 사회에서도 어쨌든 한인회가 심한 서남이에 휩쓸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같아요. 그래서 한인회장의 고문단들이 전직 회장단들이 한인회장의 직무가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직 한인회장단들이 현직 회장에 대한 직무가실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탄핵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교포사회 분위기가 찬반으로 갈리면서 한몫했던 교포사회가 크게 이질감을 조성시키고 불화음을 자초한 데 대해서도 한인회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집니다. 저는 사실 알다시피 근 10년 만에 표로 하던 한인회에 경선으로 들어가서 약 한 1200명의 교포들이 참가하는 신임 투표에서 무려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정통성 있는 한인회장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법적 인준도 못 해서요. 그래서 고문단들이 지적한 5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등기가 안 됐다, 아따가 안 됐다 때문에 현 회장은 회장 기능에 대한 대표적인 역할에 지장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역할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되는데 사실 익히 알다시피 한인의 아따는 29대 박동수 씨가 2006년도에 아타를 등록한 난 이후에 2008년 그 다음에 2010년 이렇게 등록을 안 해왔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현직 회장의 책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전임 회장단들이 안 해왔고 알다시피 지난 7월달부터 1년 동안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아따 회복을 작업을 했지만 다시 개정된 현실법에 의해서는 아따가 도대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부로 바로 직전 31대 서주일 회장한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자기가 달라고 하더라 해준다고 올렸어요. 독촉도 했어요. 현 32대 한인회장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30대 박동수 회장이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31대 서주일 회장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직 한인회장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담 변호사를 구성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인회 명으로 된 수표도 없어요. 한인회 이름으로 수표가 제가 들어갔을 때도 없었다고. 왜? 아따가 없기 때문에 그마저 한인회 수표도 있는 그마저 고문단에 의해서 그 수표를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수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 코리아 선발 과정, 그 다음에 한인회 명칭 변경,
삼바학조에 대한 비협조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스 코리아 관계는 주최 측의 규정에 의해서 영주권자를 보내고 또 저도 미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정통 한국인 2세를 보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었고 교포들의 뜻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또 출전시켜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도 나가서 활동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만족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만족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몇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명칭 사용은 현재 한인으로서는 아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총연합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지적 이후 다시 명칭을 내렸습니다. 삼바학조에 대한 비협조 문제는 여기 우리가 원문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항목은 없어요. 그 당시 그 창관인입니까? 창관인이 아니에요? 창관인. 예, 그러니까 증인이죠. 아니, 정인. 그 정인이 우리 교포 최모 씨하고 하원의원하는 바울텔 이오시. 이오시, 바울텔 이오시. 바울텔 이오시. 이 사람들이 정인을 서서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만약에 우리가 돈을 한인회가 무슨 돈이 있으면 몇백만 원 주겠다 그거야. 그건 전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한인회 변호사가 이날에 인터뷰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삼바 끝난 지가 8개월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인의 한인유원지 무상관리는 한인회관 두 군데 한인회 좀 시야시결한데 우리가 입비 떼어도 내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좀 더 정화시키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좀 더 유원지다운 관리를 하기 위한 임대였습니다. 무상 거주가 아니에요. 임대입니다. 임대. 알루게를 준 거예요. 알루게를 단 알루게 양을 적게 했지만 알루게를 준 거예요. 알루게. 무상 거주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심이 없었고 너무나 관리비가 많이 들기 위해서 너무나 허술한 유원지를 관리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투명한 행사 진행. 그 조직이나 인정하기 힘든 서류에 난 뜻은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리상 오류를 내가 사과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행은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한인회 이민 50주년인가 관리한 한인회 보수라든가 기타 이민 관련 50주년 관련과 대해서 사용한 거고 그동안에 몇 차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서울 갔다 왔다 하면서 회장의 출전비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나오면 나는 변상을 하겠다라고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한인의 해체, 사단법인제, 대의원 주장,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한인의 해체, 한인의 사단법인, 대의원제 주장 이게 지적이 당했는데 한인의 해체가 아니고 명칭 악달을 위한 법적 기능 회복을 위한 방법을 내가 제시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 사단법인이라는 것도 보면 현재 한인은 많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처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단법인을 이야기했고 대의원제 주장은요 한인회장의 선거 한인회장 할 후보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무투표를 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하면은 정말 참신한 교포 리더를 뽑지 않겠느냐 그런 선량한 의도였다는 거.
그 다음에 교포들이 탄핵하는 이유, 그 고문단들 탄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기 만료 후에 중대한 고문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아따에 등록 안 된 한인 회장, 엄밀히 말하면은 현직 회장이 고문이 안 된다. 그 고문은 어떻게 꼭 한인 회장 출신만 고문이 돼야 되나 그거야. 제가 정관을 바꾸려는 이유 중에도 고문들도 한인 회장 역임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포사의 원로라든가 저명한 인사들도 한인의 고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고문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고문단들이 내가 회장하는 동안에 중대한 고문 역할을, 고문으로부터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조언을, 그러한 충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문 이전에 감시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 한인을 이렇게 방치한 것도 고문들의 직무유기라는 소리야. 어떻게 항상 그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지. 책임을 묻기 이전에 고문다운 고문, 자문다운 자문 늘 해야 된다는 소리. 그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부끄러움이 감춰져 있는 치마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부끄러움을 감춰진 치마를 입었던 사람들이 새댁이 입고 있는 치마를 굳이 덜출려는 것은 잘못된 거란 소리야. 그리고 저는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과를 했고, 임기를 분명히 30일에 임기가 올 12월달까지라면은 12월달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12월달까지. 불과 한 3개월도 안 해놓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인데, 한인회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올 초부터 1년 내내 이러한 그 서남이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인회비가 안 그쳐요. 한인회가 점점 교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이런 여파로 기본적인 운영, 기본적인 관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기본적인 관리를 이러한 여파로 초래하고 있고, 교포들은 한인회로부터 민심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많이, 사실 나 또 편한 한인회장은 아닙니다. 심기가 많이 불편해. 나는 회장을 하게 되면은 참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 원래 계획은 전반기는 교포 분위기를 위해서 여홍적인 행사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반기에는 1년을 3등분 해가지고 전반기에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영웅을 함으로써 침체됐던 교포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방학 때인 6월 7일 달에는 우리 정신 혁신을 위해서 말이요, 또 한국에서 해외교포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치관과 이민 삶의 정체성을 고조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후손에게 오늘의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조형문들을, 모형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오늘의 우리 모습을, 오늘의 우리의 거울을 비춰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여홍, 2단계는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 그 다음 3단계는 모형물, 이렇게 단계적으로 됐는데, 이 서남이 현상 이후에 1단계는 사기양양,
2단계는 가치관과 정체성의 정립, 그 다음에 3단계는 교포들의 모습을 갖다가 조형물로 인해 가지고 구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3단계 논법에 10대 행사 계획을 익히 발표한 적이 있고 6개 행사를 치러 왔어요. 6번 행사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쓰나미에 대한 대처는 뭔가 하면은 일단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요거를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한인회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이 있으니까 주변과 잘 의논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정중동하겠지만 강력하게 판단하겠다. 이 말 참 애매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강력하게 대처가 아니고 측근들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측근들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중동하겠지만 강력한 판단을 하겠다. 그 말 뜻은 곧 지금 공동대표가 간에 제의를 수락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20일 내에 정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 애매하게 이야기했잖아. 맞아요. 그 얘기는 일단 수락한다는 얘기. 그건 모르겠어. 그건 내가 생각을 안 해봐서 생각 안 해봤고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어. 아직까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변들과 교포 원로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정중동 하겠지만 강력한 판단을 하겠다. 강력한 결심을 하겠다. 좀 애매하죠. 애매하기보다는 일단 검토를 하셔야지. 아직까지 수락 밀고 나가든 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고 그죠? 밀고 나가든 논의를 해보겠다. 수락을 하든 당장 해결하는 문제가 이번 주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우리 그 한인에 보면은 말이요 아따에 등록 안 된 고문들 많아. 그리고 무투표로 추대받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지금 32대 회장단은 우리 교포사회 사상 최초로 정관에 의한 SOP 절차를 어쨌든 밟았잖아.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렇잖아. SOP 네, 그대로 받았잖아. 저쪽 주장이 뭐 단지 하지만 그게 뭐 정식적으로 서명이나 이런 투표인단의 정보가 등록이 안 돼서 지금 현재 회장으로서 그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할 필요 없는. 그거는 나를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들 잘못이고 그것도 보면 고문단들 잘못 아니야. 고문단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감시 감독 기관이라면 그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 소리야. 선거인 장부 그거 안 된다고 아타가 안 된다고 그러는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거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저 하는 거야. 고문단이 선거인단을 이쪽에서 그럼 고문단이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 부호자가 관리 감독은 아니 선관위, 아니 잠깐 그 관리 감독은 저는 그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근데 그게 맞죠. 정관상 보면 관리 감독은 아니야. 관리가 아니고 이쪽에 별개 있으니까 감독인데 별개지.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단은 고문단이 위촉하잖아. 민중시나 이런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지. 그 부분은 그지? 그거 한다 보면은 따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해줘야지 후보한테 왜 그 책임을 져? 나는 단지 선거관리위원이 원하는 바를 다 했잖아. 서류라든가 공탁금이라든가 28일 동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많은 유언비어를 했잖아.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한인 회장은 교포들이 뽑는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뽑는데요. 미국 법정에서 뽑는 거야. 한인 회장을 왜? 가처분 신청 많잖아. 지금 뉴욕이 문제가 되어 있고 미국이 문제되어 있고 영국이 문제가 되어 있고 여러 나라 문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제를 하려고 그랬고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서주일 회장이 지금 해와. 그만 좀 써줘서 전임자가 빨리 전임자까지 해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갖다가
무슨 어떻게 하더라도 내건 하겠다는 소리야. 그 스님 서주일지가 지금 팔을 굴려서 서로를 가져갔어. 독촉도 우리가 문상을 했어. 해내라 그거야. 해내면은 나도 금방 하겠다 그거야. 어떤 수단 그 방법을 쓰더라도 또 그쪽에다가 대고 막 전화하고 막 아우성인데 이게 교포사회의 불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교포사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화를 해야 되느냐 그거야. 이렇게까지. 꼭 하여튼 언론 불에 했잖아. 언론 불에. 꼭 신문사다 먼저 다뤄주고 그냥 하는 식인데 이건 하다. 나는 처음에 이야기가 가능한 법적 투쟁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했어요. 법적 투쟁. 왜? 이게 전체 지구촌에 알려지잖아 이게. 브라질도 뵐 수 없거나 너것도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는 우리들의 치부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겠다는 게 내 기본 방침이야. 이게 아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강력하게 판단한다는 그 대목이 들어갈 거야.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법적 대응은 안 하겠다는 소리야. 왜 안 하겠느냐? 우리의 치부를 알리기 싫다는 소리야.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야. 법 그러지만 법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 위에는 도덕이 있고 양식이 있잖아. 어떻게 꼭 자료에서 법으로 처리하겠냐 소리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법으로 다 했느냐는 소리야. 여기에 뭐 몇 해는 그 정관이 없는 걸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라. 누구 이야기가. 그 뭐 십몇 조라는 거 있잖아. 십몇 조인가? 정관 하나 가져오시죠. 그 한번 보시죠. 정관 3조 사항. 그리고 이게 말이야. 이 양반들이 법인 등기소에 한 건데 이게 2005년도 등기던가 2005년도 8년 전에 이건 유효가 안 하잖아 지금. 아니 한인회가 법적 지위가 없는데 무슨 정관이 필요해.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아니 3조 4항이요? 3조 5항. 5항. 네,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3조 4항이라고 그랬는데 3조 4항에 왜냐면은 거기는 아마 브라질 정관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3조 4항. promover o intercâmbio e a aproximação sociocultural entre Coreia visando o fortalecimento dos laços entre os dois países.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양국 간의 우위를 강화시킨다. 우위를 강화 안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또 구조 무슨 말이야 양국간이? 예? 양국이? 또 구조 10조 2항 구조 2항 부회장은 5명으로 회장을 승계하기 위해 사전에 그 순위를 정합니다. 브라질 법에는요 단체에 부회장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더라고. 회장 그 다음에 시크레타리 제라올 그 다음에 또 콘실레로들 있지. 응? 콘실레로 이사들인가? 이사. 이사가 있죠 이사. 그리고 16조 3항 한번 비스가 없나? 비스가 있는 거 같은데. 비스 있는데. 됐어요. 이게 일이 됐고 내가 그 할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거의 다 했는데 이 과연 지금 교포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임기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았던 한인회장을 그 한인회장도 정상적으로 말이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에 등록도 안 된 그 사람들 법에 등록 안 된 사람이야. 무특보 당선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법에 등록 안 된 사람, 무투표 등록, 또 하나 있죠. 지난 말씀하셨잖아요. 뭐지? 정상적으로 임기 전에 사표. 그래. 자. 막종희 씨가 그랬다는 거지? 아니, 그 전에 보면은, 현재 그게 공무원- 임기가 안 맞추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죠? 그게 있어요? 그 조항이 있죠.
근데 그 박종규 씨가 임기를 안 마쳤다며. 박종기도 안 맞췄고, 한 주일 그 다음에 김성관이도 안 맞췄고, 그러니까 김성환 아예 뺐으니까. 아니, 묘분을 뺄 때는 박태순 씨도 뺐잖아. 아, 그건 본인이 안 했대. 뭐가 아니야. 한국 정관 본인이 안 했대, 그건 본인이. 뒤에 뭘 40조 했습니다. 요거 뺀 거는, 뒤에 한 거는 고문단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한 거래요. 뭡니까? 되세요? 예, 9장 40조에 보면 고문위원회는 본회의 도덕 및 역사 전통 보존에 책임을 지는 기구로서 그의 임기를 완전 종결한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고광수 씨도 상견례 안 했대요. 96살 먹는, 응? 그 박종기 씨도 임기를 거기는 보면은 임기를 안 마친 회장들도 있어요. 그 누구라고 하지 이야기하면 말고. 임기를 안 마친 사람들,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전통성이 우습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통성이 없잖아. 무슨 예를 들면 전통성이 있느냐. 해왔는데 정통성은 없는 거야. 일일이 이제 몰린 입장에 따지면은 너희들은 정통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그래. 예? 좋게 좋은 걸 하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 네, 그런 거지 이제. 자기들은 뭐 그리고 박태순 씨를 왜 뺐는데, 박태순 씨가. 그래, 뭐, 거기도 그렇잖아. 처음에 신문에 나올 때는 뭐라 나왔냐면은, 고문단 일동 10명 이름이야. 그 다음에 금명호 개인 이름이어서, 그 다음에 또 신선이 혼자 이름이었어. 처음에 권명호. 그 그다음에 다음에 이게 고문단. 또, 고문단. 그다음에 지금은 보면은, 여기 처음에 할 때는, 신문에 공고 난 거든요. 그것도 없잖아. 개인 이름 아니 고문 이름 나왔어. 고문 이름. 고문 개개인 이름이 나갔지. 고문단 개개인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은 말이야, 없잖아. 여기 있잖아.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뭐가. 그 위에 있잖아. 위에 개인 이름이 나갔지. 또 이거는 뭐 고문단이 보면- 아니라는 거지. 응? 고문단이 아니라. 박태순 씨하고 이영만 씨하고 빠지면서. 김천원 씨 3명은 농계로 가니까 그 조금 다 빠져나. 그럼 우리는 개인으로 하겠다. 개인. 농계로 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은 그렇다는 거지. 그럼 자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 응. 여기에 보면은, 어디야? 뭐가? 이거 내면은 누가 있어요? 그 고문단 이름이 어디에 있어? 고문단이라든가 이름이 어디에 있어, 이게? 누구 내겠다는 거 어디에 있어,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에 있어? 여기 내면은 홍길동이라든가 누구라도 있어야 되잖아, 봐. 어디 있어? 아니 저 여기 있는 거 있네 여기 아니, 있는 거 있는데 거기는 있다. 모르지 여기는 왜 없는지. 여기는 없잖아. 왜냐면 이게 그럼 파일이 두 개로 온 거예요, 두 개. 파일이 2개로 오든 3개로 오든 그 문제보다도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거는 이걸로 온 것 같은데 이 저 아소시아션 저기 예? 이 무슨 회모를 해갖고 됐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왔더라고 처음에. 걔가 오더라도 요 밑에다 누가 보낸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는 거야, 이게. 이건 뭐냐는 소리야, 이게. 아니 내가 어저께 이 서류를 보면서 한 가지 본 게 이 자발적으로 한 건 없더라고요. 다 가서 받아왔더라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회원도 마찬가지야. 자발적으로 해온 게 없어. 응? 그 회원도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저 한인의 회원이 아닐 수도 있다며. 한인 이거 뭐 보니까 뭐 한인의 회원이어야지 이거 되는 거야? 그래. 그것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한인의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 투표권은 모든 회원, 일반 회원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 있잖아. 그럼 아니, 탄핵도 똑같은 거네? 여기 있어요. 일반도 되고 회원도 되고. 그럼 한일이 안 그거 보세요. 됐다고. 아,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일반인 된다는 그거 투표도 하면 없더라도. 안 되지. 원래 회원을 보면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야. 정회원이 투표권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정회원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근데요, 다니면서 받아왔나? 이제 지금 말씀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실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 봤어, 뭐야. 정리해서 기사할 거예요, 저희들이. 저는 할 거고, 몇 가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이야기, 질문하시고. 먼저- 옷을 좀 벗을게요. 예. 뭐, 자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돌아요. 이야기. 예. 그래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돈을 줬는데 자 법인장이 영사관에 가서 내가 본사에서 지금 면책을 당하게 생겼다. 내가 고발하겠다 해서 하니까 총무사가 고발하지 마라. 어? 내가 갈 때까지는 이런 말이 지금 있었다라고 시중에 이야기가 보니까 결국은 한인회가 총무상으로 짜고 돈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총무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무딱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총무사 선배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애들, 근데 기사는 안 하겠지, 그거까지는 안 하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장이 한국을 나갔다.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가 목 안 잘리려고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오케이, 자, 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그게, 나도 소문 들었는데, 부터 받아가지고, 그 LG가 줄 때는 카니발 주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 뭐 그런 말 들었는데, 혹시 그게 그 활자하면은, 또, 카니발과 관련해가지고, 뭐 기업체로부터 받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네. 근데 사실, 나는요, LG가 뭐 하는 데가 또 모른다. 우리 전자제품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것조차 모른다고. 금시초문이라 하는 일본 우리가 뭐 하는 곳인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관련된 회사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대리점도 가본 적이 없고 관련된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어. 그건 나는 그런 한마디야. 뭐 하는 곳이야 그냥. 그 외에, 그 외에 내가 많은, 그 유언비를 많잖아. 이는 오블레그 도지만. 좋습니다. 이건 이 여기까지. 이 양반이 그런 날 보고, 한인의 인공기단도 그렇다는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웃어버렸어.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탄핵을 한다거나, 고문단에서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군대 같은 경우도 무슨 특히 벌을 줄 때는, 소명위원회, 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너 진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느냐 이런 절차를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들 모임에서 요한지 받은 적 없어요. 요구를 하신 걸로 청문회를 한번 열자. 내가 근데 이쪽에서 묵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고문단들 앞에서 한 번도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연락도 못 받았어요. 이걸 한다고 그러면은 고문단들이 조금 전에 그 지적한 내용처럼, 불러가지고, 야, 너 이런 일 있었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해봐. 설명을 하라. 그거는 일전에 한 번 있었다며. 처음 고문단 해운대에서 드셨죠. 고문단을 내가 두 번을,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두 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했을 때 취임하자마자 작년 6월달이죠. 6월달에 그때 고문단들이 10명이 모였어요. 취임 직후에 고문단들이 모여서요. 모여가지고 그때는 뭔가면 그냥 내가 상견례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 이후에 있고 그 이후에 해운대. 그게 언제였어요? 언제였지? 4월 달이었죠. 해운대지 해운대. 해운대. 4월 11일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제 한국 나가기 전인가요? 4월 10일, 4월 달에 회장님이 초대를 한 거지. 4월 달에 오천 초대했어요. 내가 오천 초대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초대하는 자리에서 뭐 그런 거랑 그때 뭐 몇 가지 이야기 나왔을 때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야. 거기서 이백수 회장이 얘기한 내용, 뭐 자기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 이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이제 몇몇 고문들이 그거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제 그게 발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모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야. 그 이후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내가 고문단이 좀 뭐 섭섭한 거는 그때 5명 왔었어요. 그때 이영만, 박재순, 금명호, 박종기, 신수연. 신수연이 또 있었네. 오케이. 종명했고 그게 며칠 날이라고 4월 얼마? 4월 10일이요. 4월 달에 그때가 아마 미스코리아 끝나고 그죠? 네, 끝나고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그 직후에 그때니까 아마 그런 문제 있어요. 내가 만찬 초대를 한 자리였고 오찬. 그 다음에 내가 좀 섭섭한 거는 고문단한테 고문단들이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현직 회장을 불러놓고 한 번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그게 난 참 납득이 안 가. 그리고 원래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또 뭐 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그 필요가 안에서 뭐가 있느냐 몰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 안에서 뭐 내분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분이 많은 거 있죠. 도도뱅 뭐 다 좋은데 이게 정말 자기들이 정의를 부러짓고 정의라고 그랬어. 신수현 씨는 날 보고 정의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정의를 위해서냐 그거야 이게. 예? 그리고 그 역대 회장단 중에서 사실 회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탄받는 사람도 많잖아. 칭찬받는 사람보다 지탄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러움이 있는 치마를 감춰져 있어. 부끄러운 걸 감춰져 있는 치마를 입어본 사람들이 지금 새댁이 입고 있는 치마를 굳이 덜셔야 되겠는데 그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감정보다도 진짜 말씀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고문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투표 당선 또는 뭐 임기 자기 중단 사태. 임기를 중단 사태 또 아따가 없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은행 꼰따도 없네 쉽게 말해서 뭐 이런 회장들이 무슨 정당하다고 그래. 니들이 정당체를 만들어서 나한테 하느냐 그거 그다음에 이제 탄핵 총회 그 의결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금 저희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러잖아. 생각해 보겠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안 할 수가 있는 거요? 정관상으로는 대배라 의무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안 한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좀 절차가 이거 있다며. 한번 봅시다 그걸. 그걸 아니, 의무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인 이게 무조건 해야 굉장히 된다는데 안 할 시에는 아니 포르투갈 포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관도 보면 말이야. 한국 정관은 포가 틀려요. 이거 해석 차이가 있다니까 네. 이것도 빨리 통일해야 해석 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똑같아?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야 한다 하는 거하고 대배라 하고는 같은 뜻이 아닙니까? 똑같다고? 예, 의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왜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죠. 유기를 불어서 여기 뭐 민사든 뭐든 해서 뭐 또 재판 통해서 뭐 판결 통해서 탄핵이 결정될 수도 있다. 아는 말로 우리 말로 우리들 말로 하면은 이게 민사로 되면 몇 년을 끌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얘기한 게 그거야. 아니 임기 3개월 넘겨놓고 그 시간이 되겠냐 그런 거지. 그 안에 기계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 기간 안에 못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자기네 입으로. 3개월 안에 무슨 편결이 나요. 여기 그 8일 그러니까 기간 안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했어. 여기 어디 있죠? 그 그건 뭐야, 뭐. 탄핵에 대해서. 한 임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 난 그게 앞뒤가 안 맞더라고. 의무라고 하지만. 몇 주입니까? 여기 브라질 정관에는 제6장 17조 5항에 있습니다. 한국 정관하고 저게 순서가 틀리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정관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관도 보면은 효력이 없는 정관 아니야. 그 나는 정관을 준수하겠다가 왜 효력이 없지만 내가 이 정관에 의해서 탄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준수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탄핵을 여기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아니, 그렇죠. 여기는 한국 정관에는 제7장 아니, 22조 5항에 있습니다. 7조 5항. 어디 있어요? 그 밑에 탄핵. 이거 탄핵인데 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제가 그걸 찾아드릴게요. 아셈블레 시대라 그래서 안 할 경우에 해봤어요. 거부할 수도 있다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산정 이사회의 제적인은 2배 또는 그 이상의 해당하는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의 기한으로 임시총회로 소집하여야 한다. 볼지게서는 어떻게 되세요? Deverá convocar a Assembleia Geral Extraordinária. 안 받아들일 경우에 경우는 없죠. 그 조항은. 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없을 경우에는 브라질 민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게 합니다. 그거니까 여기는 그럼 이 총회를 갖다가 같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가 12시간 진행한다 이게? 네, 투표식으로. 그거는 와서. 그 설명이 뭐냐면은 회장님이 선출되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 한다. 6시에서 오후 6시까 12시간에 당선됐으니까 그거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탄핵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거 90명 없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총회식으로 90명, 120명 모아놓고 손들어서 탄핵하는 거 그건 너무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거기서 배려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원래 저거는 정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없지. 없습니다.
뭐 안 해봤으면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그 12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그 후보자가 탄생이 됐는데 반대로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킨 탄핵을 할 때 찬반 투표를 또 그렇게 한순간에 하겠다는 거지. 120명 정도 덜렁 모아놓고 손들어 해가지고 끝 이렇게 하기는 가혹하다. 그래서 그 배려와 정상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 이게 말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죠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현직 회장이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업무상 직무 유기를 위해서 교포사의 하악과 그 사람들이 신수현 씨가 말하는 어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물어봅시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감 여러 가지 업무 치밀한 계획 다른 어떤 근무 술술 그게 있는 거지. 그것도 이거는 우리 그냥 개인 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한 건가? 글쎄 나도 그건 직답을 못하겠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나요. 지금 이제 고문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제가 몇 번 고문단이 아니고 고문단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쨌든 대표로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고문단이 뭐 진짜 뭐 한인들의 화합이는 뭐 어떤 뭐 이런 거를 위한 것이냐 지금 얘기했던 무슨 정의 뭐 제가 봐온 뭐 고문단도 여태까지 뭐 그렇게 뭔가 그 대의 그 해정단한테 뭐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어요. 자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도 3개월 남았잖아요. 사실은 3개월도 아니야. 선관위 구성 딱 끝나버리면 선관위한테 임무를 넘기면 한일회장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거위원회는 관여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어쩌면 이제 한일회장은 실질 일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그에 앞서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의 불안은 회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그렇게 또 뭐라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제공안 자고 또 그쪽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엮이고 저기 엮여서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는 뭐. 근데 교포도 굉장히 심사숙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측근들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좀 법적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부끄러움을 알리지 않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원금이 지금 이제 사실은 한인의 보수라든지 또 회장님 서울 왕복 그 이렇게 항공비라든지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용도 외에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용도이라고 볼 수 아니 없지. 일반 정부 쪽에서 볼 때는 정부 기획적 아니 근데 그 대목인데 그게 아니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렇죠. 출장이 업무기 포괄적으로 때문에 보면 되는데 그래, 근데 뭐 한일을 보수했다 이런 건 사실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 저 멕시코가 앉아. 근데 이걸 만약에 회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연인 200수나 한일회장 200수한테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서 너 변남해라, 국고에 반납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한인의 용도 외에 사적으로 쓴 거는 내가 변상하겠다 그거야. 근데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 사적으로 한 건 발행하면 근데 예를 들면 말이야 금정위원회도 마찬가지야. 잣대를 딱 쬐가지고 말이야 미스 코리아 예를 하나 들게 그게 한국의 체지배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줬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전에 종합이 됐으면 설명할 기회를 한번 줬잖아. 나는 금정위원회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내가 연락 받아보고 하나도 없어.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야. 그런 게 무슨 금정이야 그게. 그리고 요번에 전국체육대 문제도 맞죠. 전국체육대 그것 좀 한번 가면 전국체육대도 보면은 그것도 처음에 회장 공격사하기 위해서 50주년이기 때문에 50명이 나가야 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작년에 골프 한 종목에 나갔어요. 작년에 말이야 그 6만 명 교포가 산다는 선수단들이 입장식에 3-4명뿐이 안 들어갔잖아. 넓게만 한 5명 정도 들어갔을 거야. 그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다음에 그래도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얼마나 뜨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선수단 5명이 입장했다는 것은 얼마나 초라해. 그래서 요번에 축구 나라고 또 그날도 내가 축구장에서 이야기했지만 68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전국 68년도에 아니야
86년도야. 나가서 86년도 강등에서 했던 68회 1등하고. 전국체에 나가서 1등 했기 때문에 축구의 나라고 당연히 나가되 그 애들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만 지원해 주자는 소리야. 기성인들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제외고 청소년들 있잖아. 청소년들. 선수나 청소년들한테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 50명을 채우자. 그때 보면은 서울에 나가는 사람, 관광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니요. 관광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같이 임원으로 모으면은 50명 멋있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러면 정치전에 보내는 그 대표단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 같은 보조 지원금을 그러면 그 뭐 정부 지원금에 뭐 일부러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썰고 지원하자, 그거 지금. 지원하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그 검토해 보시고 나는 내 식대로 선관위를 구성해서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검토해 보고 그럼 결국 이제 한쪽에서는 당하게도 날리고 한쪽은 정상적인 일을 밟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또 생각이 틀리겠지만 선관위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오늘 사실 예를 들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한다고 했다 안 하는 격이 되는데 계속 공신력만 떨어진다고. 나 누군가는 어제도 내가 물어봤잖아. 누구냐. 또 누구는 또 부위원장 맡았다는 연락 받았다. 다 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쪽엔 기라고 그러고 또 와보니까 또 없고 그럼 자꾸 공신력만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구성을 제 의견이자 질문이지만 구성을 해서 구성은 오케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다 차치하고 이건 당연한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저께 그 사람도 아시나 했어요. 아시나 했는데 오늘 다 가져왔어요. 그냥 어제 저녁에 전화 오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 망설이네. 김학구 씨 맞죠? 단도직입적으로 김학구 씨 맞죠?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김학구 씨라고 근데 어제 했잖아. 김학구 맞는데 여기 보면은 어비총 가져왔잖아. 가져왔는데 자기가 어제 오후에도 바뀌었죠 그럼 마음이. 어제 저녁에 저녁에 요 정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윤석찬이라는 애도 뭐 부위원장 뭐 나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 잠깐 근데 임시총회를 하는데 예? 임시총회가 투표를 하는 거는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국장님 회장 임시총회는 투표가 아니야. 임시총회를 갖다가 무슨 12시간 동안 하는 게 돼 있어 이거.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부연상만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어제 이야기들이 회장님이 아스에 따라 하시면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에 모여서 하는 방안도 있고 일반적으로 120명 되면 손들어봐 이런 것도 90 있고. 명. 근데 그거는 다시 어저께 고명호 씨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회장 선출하는 거와 방식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얘기했다. 공정성을 네. 위해서라고 얘기. 모여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그런 투표관리위원도 제3자가 뽑아야 되고 그치, 그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임시의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내가 12시간을 하는 투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위원장도 3자가 뽑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얘기했다고. 아 그럼 못 바꾼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해야 된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 그럼 완전 선거관리위원 그럼 구성하는 요는 누가 관장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그거 뽑아야 된다고. 회장님, 3자를 뽑아야 된다고. 제 3자. 한인회장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인 회장이 못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오문단 하지 한인회장은 말아라. 의장을 못해요.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원변이 그러면 제3자를 뽑겠다. 그 원주민도 좋다. 원하면은 원주민 변호사도 변호사도 좋다. 뽑아가지고서 뭐 그런 거. 임시의장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예. 그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원주민한테 아니 그럼 쪽파지는 소리고. 근데 안중에 어떻게 유권해서 그랬냐면 왜냐면은 한국 사람 누구를 세워놔도 그 사람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이백세 회장님 회장파든가 반회장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그거를 그 사람이 그렇다고 중립이라고 원주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 중립이라고 누가 그거를 아니 뭐 자기는 보장합니까? 상관없다. 왜냐면 요즘 민법 뭐 해가지고 뭐 정관 아니 뭐 미국에서는 한인 회장도 거기서 뭐 뽑기가 등기했다며 되고 그거 뭔지 뭐 하니까 민사하면은 상관없다고 3자가 들어와도 3자가 없다고 상관없다 그래. 원주민은 그 사람이 주검만 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나하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현안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런 이것도 제의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신문을 쓰겠지만
내가 잘못한 원인 제공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고문들, 너희들이 했던 그 고문들, 최소한 소명의 기회를 나한테 받고, 교포들도 한번 나도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면 심판 받겠다. 그러나, 잘 이야기가 끝나서, 그냥 민기, 이래 되면, 우리 임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면 내년 6월 그래서 1년 가 1년. 그러지 1년도 더 않아도- 가지.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그럼 그게 맞네. 중간 절차가 없어진 거네. 그 새끼하기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한 1년, 2년 가요? 아니, 그래서 간단히 제가 회장님한테 차라리 그렇다면은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고문단에다가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단판을 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지, 단판을 줘서 만약에 하고 내가 종용을 당신들은 왜 내가 고문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냐. 준비를 갔냐? 당신은 나를 싫어한다면 당신들은 10명이 나를 잡아뜨리고 있는데 설령 내가 고문이 된다 한들 내가 나쁘다고 그렇게 하느냐? 나 그리고- 임기를 마치겠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면 나도 뭐 나도 그러면 그러니까 난 좀 결판을 지어서 내가 졌다시 그만둘게 하든지 아니면 해서 이기시든지 아니면 절차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또 이제 감정만 서로 골이 깊어져가지고. 단판을 하시라는 이유가 내가 종용을 하신 이유가 가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고문단이 들어오는 게 싫어 그럼 나 고문을 안 해. 그렇게 하고서는 임기 끝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여튼 합의점을 찾으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전에 나도 그 고문단 들어오지 말란 말은 그 어불성설이야. 고문단들이 아니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 그거는 고문단들이 그 언제쯤 고문단이고 언제 이게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 다니엘 잠깐 이제 그러니까 나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짓자고. 근데 있어요. 그 나는 말이야.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치부를 온 지구촌에 알리는 걸 싫어한다는 소리야. 응? 그러니까 그리고 법 그러지만 법 위에는 도덕과 양식이 있잖아. 법 그라는 것도 나는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 조금 전에 그러면 저 사무국장께서 얘기하신. 여보세요. 내가 카톡을 보낼게요. 예. 들어와. 아니 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지금 사무국장에서 말씀하신 뭐 기회가 되면 이 기간 안에 고문단을 만날 의향은 있는 거야? 생각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고문을 얘기해볼 만났어. 마음은 저 만났고 그 언제 고문단다고 만났어요? 그랬다고 선거위원을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선거위원장 아니,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들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성관이형 말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만날 이거 의향은 있냐는. 어쨌든 이렇게 그 쓰나미 현상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 쓰나미 현상이 책임이 이뤄진 뭐냐면 책임이 책임이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 하나 뭐 둘 그런 것보다도 오늘날 교포사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양들의 침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유감이 있다. 사실고 그래서 내가 책임질 부분 내가 책임진다고 기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신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야. 어째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아따 문제라든가 은행 구잡는 거나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씌운다는 거는 좀 어불성실 아니냐. 내 부분적 책임을 져 사과로 해. 그 이렇게 불운일에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데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한일회장한테 있는 거야. 책임 회피하려는 건 아니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는 그 지나친 의욕이 화를 초래한 결과냐. 또 타고난 내 성품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그 신문에 그 성명서 내셨잖아요. 이런 부분 내가 부득이 소치다. 미안하다. 그런데 난 임기를 마치겠다 그러니까 그럼 뭘 책임진다는 거냐 이제. 영혼 사용은 책임진다는데 결국 나는 임기를 마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례적으로 보자면 책임지겠다는 사표를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렇지. 뭐 회장님 스타일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저 중대 발표라고 그래서 나 진짜 그런 결심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몇 차례 고문단장한테 해가지고 내 뜻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야기했고 근데 뭐 아예 딱 치밀한 계획 아주 세부적인 각본에 의해서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신문에 기사가 나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이게 뻔한 거거든, 지금. 응? 그러면 니들이 뭔데라고도 돼 있고, 니들도 부족하면서, 그러나 또 어려운 점은, 우리 204년장을 이해할 만한 요소도 많다라고 또 할 거예요, 분명 감성적으로.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답변이, 결론이 이제 없잖아, 지금. 신중하게 하겠다라고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법적인 문제까지 안 가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이 좀 애매한 거야, 지금. 그게 원래 내 18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죠, 신문사도. 애매하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 디스다, 데스다. 받아들이겠다, 나 간다.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뭐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디스다, 데스다 명확히 하시는 게 또 리더다운 저거지. 애매하게 중도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법적 대책을 해야지 뭘 그래. 내가 아까 말한 강력한 결심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바로 그거야. 그래?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나 법적 대화를 하겠다. 그거야. 서로 법으로 나가자. 그러나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법적 대응은 나갈 이유가 없죠. 왜 나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를 저쪽에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법으로 할 경우에 해당이 법으로 한다 하겠다. 그러나 그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우리 치부를 불어내는 거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파장이 많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민사까지 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쪽도 그럴 만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래, 내 개인적인. 근데 이게 만약 말이야.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 생각에는 만약에 회장님이 이걸 부장님 받아들여서 말씀에 투표를 하게 되면 깨끗하잖아.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절차에 의해서. 예, 그럼 봅시다. 그건 말까지 들어가는데, 예. 또 하나의 신의 투표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누가 그 또 주관을 하면은 또 3개월에 한 3년 하고 나오지 그러면? 그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아니, 교포들이 하는데. 아니 근데 주관은 누가 하는 거야? 주관이 누가 있어?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아니 그 뽑으면 그 사람들이 투표 용지 만들고 왜 하는데, 아이 좋다니까. 어쨌든 위원장은 위원장이고, 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지 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건 세부적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만한 저쪽도, 예를 들어서 한인회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냐 아니냐인데, 아니냐에 대한 거에 대한, 자기네들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 개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봐봐요. 내가 어저께 물어봤을 때, 신수현 씨가 그러더라고. 아니, 소송 걸면 시간 걸리지. 그럼 걸리면. 아니, 12월 31일 날 퇴임하면 될 거 아니야. 임기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고문의 아니, 지속성은 공에 없다는 자격이다 하던, 얘기지. 어쨌든 정관 내로라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정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임기 마치면 고문이라며. 그러면 정관에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봐? 아니지. 재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결정이 나겠지. 그러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고문 자리를 그럼 박탈당하는 좋다, 거지. 그럼 좋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근데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 그거에 관심 없다. 내 임기 그냥 깨끗하게 딱 끝나게 해다오. 그러면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도 근데 있는 내가 거고. 무슨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백수 회장이 이걸 접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을 위촉을 했다면은 나는 이백수 회장님이 나는 임기 맞추고 나가겠다는 그 의사밖에 나는 해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을 위촉을 했다면 그쪽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예, 없죠. 인정도 아니, 하고 위촉을 반대한 게 아니지, 그쪽에는. 그러니까 하는데 다 마찬가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곧 이백수 회장이 나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그거를 아니,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 한인회에서 뽑을 수 없다라는 거지. 아니지 지금 뽑을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누가? 그쪽에서 선관위원장. 아니 그거 위원장. 제3자를 뽑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 다른 이백수 말고. 회장이 뽑을 수 있다니까.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인정하겠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한 해놓고 거는 그 나가라. 사람은 인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회의 안 끝나가지고 얘기가. 전화 드릴게.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뭐 저는 사실 3자지만 어저께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신현수도 인정해야지. 기간 임기 내에 자기가 위촉한 사람이면 인정하겠다. 만약에 지금 판국에 그 사람들 있지만 단일 같으면은 선거위원회 하는데 이 난리판에 오케이 하겠어? 아세트 하겠어? 지켜봐야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그러니까 때는 그런 만약에 선관위원 누가 아세타 했어, 가감하게. 네, 하면 했어. 뭐, 그래서 발표해, 우리가. 응. 또 실제 절차대로 해. 응. 응?
1차 공고네. 아무도 없어. 거기까지거든, 선관위원장은. 어? 거기까지 가감하게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어. 누구라도 나왔다. 뽑혔어. 절차를 뽑아서 그럼 땡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아유, 그러면 여기 기존 고문단이나 한 사람들도 별 의미가 없다고. 아니 고문단들 실장님. 바보도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의외로 좋은 사람이 뭐, 누가 뽑혀버렸다. 없는데. 어? 궁극적으로 시끄러운 걸 원치는 않잖아.